네, 반갑습니다. 이영진 교수입니다. 네, 이번 주는 교재의 139페이지 복소 전력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걸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류 전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전력에 대한 공식부터 교류 전력에 있는 유효, 무효, 피상 전력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피상 전력은 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복소수 형식으로 우리가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일하게 복소수 평면에 이렇게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아시겠죠? 똑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피던스나 이런 전압 전류를 복소수 평면에 나타내듯이 교류 전력도 피상, 유효, 무효로 해서 복소수 평면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얻어지는 세타 각도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 값이 구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역률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유효 전력은 역률이 곱해진, 즉 비상 전력에 역률이 곱해진 것을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고 하고, 피상 전력에 사인 세타, 즉 무효율이 곱해진 것이 무효 전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력 세 가지의 단위가 모두 다르다. 유효 전력은 와트, 무효 전력은 VAR, 피상 전력은 VA,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동소자의 에너지 RLC에서 PT 2분의 1 LI 제곱 2분의 1 CV 제곱 각각 이렇게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복소 전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전압 V와 전류 I의 위상차가 세타일 때 전력을 구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피상 전력을 구한다 그러면 V와 I의 곱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곱하면은 이 복소 전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 전력 하면은 우선 만약 전압 V가, 교류 전압 V가 주어졌습니다. 그죠? V가 주어지고, 벡터로 우선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벡터적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복소수 평면에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나누어서, 만약, 전압이 이런 크기를 가진다고 합시다. 전압이 요게 전압은 각도가 세타 1이라고 하고, 이 전압 벡터가 V의 시료값 크기의 위상차 세타 1을 가지는 전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류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이런 전류, 이때 세타는 세타 2라고 하겠습니다. 세타 2라고 하고, 이때 전류의 극좌표 형식 표현은 I의 세타 2가 되겠죠. 그럼 만약 피상 전력을 구한다고 하면 피상 전력은 PA의 피상 전력은 어떻게 되죠? V의 I를 곱한 거 되겠죠. 자, 그러면 V의 I를 곱하면 V가 V의 sin 세타 1이고 I는 I의 sin 세타 2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극좌표는 V와 I는 곱하고, 그죠? 세타는 어떻게 돼야 되죠? 세타는 더하죠. 이런 벡터가 만들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PA 값의 크기인데, 단위는 VA가 되겠죠. 그러면 이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세타가 벌써 더 커지는 어떤 각,
이런 벡터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런 벡터가 크기는 커지면서 위상차는 더 커지는, 즉 세타1과 세타2가 더해지는 위상차를 가지는 PA의 벡터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을 하면은 결국은 얘가 실제 이 두 벡터의 합성을 하면 이런 합성으로 되겠죠. 실제로 하면, 그죠? 이게 원래 맞는 방식입니다. 그죠? 이런 벡터로 합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이런 벡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좀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실수축이고 얘가 허수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동일하게 전압이라는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고 위상차가 세타 1입니다. 위상차가 세타 1입니다. 이게 V의 벡터, V의 세타 1이라는 벡터고, 그 다음에 전류는 이런 크기를 가집니다. 위상차가 세타 2이고 I의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전압 PA는 V 곱하기 VI 이렇게 한다면, 만약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켈레 벡터수, 공액 복소수를 이용한다면, 즉 부호를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공액 복소수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공액 복소수. 공액 복소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만약 A 플러스 JB의 공액 복소수는 A 마이너스 J의 B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복소수 때 얘기했죠. 그죠? 이와 같이 전류 I를 또는 전류 V를 하나를 공액 복소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류를 취한다고 하면 전류의 공액 복소수 표현은 보통 이렇게 위에 에스테리스크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연산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V 세타 1이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I의 세타의 각도가 마이너스 세타 1이 됩니다. 세타 2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V와 I는 곱하고 이 각은 빼겠죠. 1에서 세타 2를. 그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떤 벡터가 나오냐면 이 두 개를 합친, 그래서 평행이동하고 이동한 이런 벡터, 이게 PA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위상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위상차가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의 위상차를 갖는 전력, 비상전력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벡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벡터의 합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죠? 이게 벡터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복소 전력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처럼 했던 전류를 공액 복소수로 하는 경우가 있고, 복소수로 적용한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압을 공액 복소수로 해도 됩니다. 전압을 공액 복소수로 적용해 가지고 계산을 한다. 자, 그러면 전류로 할 때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전압의
세타1이 마이너스 세타2가 0보다 큰 상황이 되면 이것은 지상전류가 됩니다. 전압이 앞서는 상황이 됩니다. 지상전류. 그리고 세타1 마이너스 세타2가 0보다 작으면 요거는 전류가 앞서는 상황이 됩니다. 진상전류. 진상전류. 전류가 앞서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패시터 성분이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타1은 전압의 위상이고 요거는 전류의 위상입니다. 전류 I의 위상이 되겠죠. 자, 반대로 전압을 공액 복소수 하는 경우는 세타1 마이너스 세타2가 이때는 식이 이렇게 안 되겠죠. 세타1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부호가 이 세타2가 0보다 크면 이거는 지상전류가 됩니다. 한 가지로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타1 플러스 세타2가 0보다 작으면 이때는 진상전류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다시 들어갈까요? 자, 전류 문제에서 보시면, 자,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죠. 예제 4-7 교재에 보시면 교재가 네, 교재 있죠. 한번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에 예제 4-7 141페이지입니다. 어떤 부하의 V가 50 루트 3 마이너스 J의 50이고 I가 15 루트 3 마이너스 J의 15다. 이런 전류가 흘렀다. 부하 유효전력, 무효전력, 비상전력, 전압과 전류를 위상차를 구하라. 자, 우선 비상전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예, 비상전력을 구할 수 있는데, 자, 비상전력 S는 PA라고 해도 되고, 체계처럼, 예, S라고 해도 됩니다. 예, S는 어떻게 돼요? V 곱하기 I죠. 자, 교재에서는 지금 어떻게 풀었죠? 복소전력, 즉, 복소수를 여기다가 취했죠? 지금 보시면. 그죠? 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0이 아니고, 이거 이 켈러 복소수는 그죠? 어떻게 됩니까? 50 다시 적어볼게요. 는 V의 켈러 복소수는 50 루트 3 마이너스 J의 50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곱하기가 50 루트 3 마이너스 J의 50 이렇게 되고 I는 그대로죠. 15 루트 3 마이너스 J의 15. 자,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되는데 쭉 계산을 하면 계산기로 또 누리셔도 됩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1500 마이너스 J의 1500 루트 3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고 이것을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면 예. 크기는 어떻게 되죠? 루트에 1500 제곱 더하기 1500 루트 3의 그죠? 제곱을 하고 위상차는 세타는 뭐분의 뭐죠? 아크 탄젠트 그죠? 1500분의 1500 루트 3 그러면 각도가 마이너스 60도가 나옵니다. 이걸 계산하면 다시 3000에 마이너스 60도의 피상전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효전력은 어디서 이미 구해졌죠? 유효전력은 요게 유효전력이죠. 그죠? 요게 P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Q 무효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P는
1500이 되고 와트죠. Q는 Q 또는 PR이라고 해도 됩니다. 1500 루트 3의 VAR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상차는 이미 아까 60도라고 보죠. 이게 위상차죠. 이 세타가 위상차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또 구할 수 있는 게 뭘 구할 수 있죠? 역률. 그죠?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60도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잠깐만요. 코사인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구하면 돼요. 마이너스 60도 얼마죠? 2분의 1입니까? 2분의 그죠?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그 교재의 141페이지부터 보면 예제 4-7 밑으로 복소 전력을 왜 그렇게 공역 복소수를 이용해야 하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역률 개선입니다. 역률 개선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전기 부하는 대부분 유도성이므로, 자, 유도성 부하라는 것은 전류가 일단 지상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전류가 지상이 되므로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항상 뒤지는 상황인 지상 전류 역률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통 역률이 낮다고 하죠. 역률이 낮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소비 전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더 큰 전류를 흘려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되죠? 열 손실이 증가하겠죠. I 제곱 R이니까. 그래서 더 큰 기기가 커져야 하고, 그로 인해서 손실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유도성 부하의 병렬로 컨덴서 같은 커피스턴스를 병렬로 접성해서 진상 전류를 흘려서 유도성 부하와 진상 전류가 합쳐져서 서로 상쇄돼서 역률을 최대한 1에 가깝게 만드는 현상을 우리가 역률 개선, 역률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잠깐 이걸 설명을 어떻게 이래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률 개선이죠. 역률 개선은 좀 다른 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자, 역률 개선. 자, 역률 개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일상부하가 대부분 유도부하에 가깝습니다. 유도부하죠. 그러니까 전류가 지상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 예를 들면 회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회로가 전압을 인가하면 이런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가 Z라는 부하인데, 여기 전류가 흐른다. 이 전류가 I고 여기 공급되는 전압이 V라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유도부하라는 겁니다. 이게 유도부하고, 유도부하인데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병렬로 커패시턴스를 단다. 커패시턴스를 달아서 전류 IC를 흘려서 이 IC와 여기 흐르는 뭐 IL이라고 가정할까요? 이런 어떤 IL이 흐르겠죠. 여기는 I부하, I로드가 이게 뭐 IL 성분이 많은 IL 성분이 많은 로드 전력을 흘렸을 때 이것을 서로 상쇄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병렬로 커패시턴스를 C를 병렬로 C를 연결해서 접속해서 어떻게 한다? 진상 전류를 흘려서, 그죠? 이것과 유도성 부하의
지상전류와 서로 상쇄시켜서 그죠? 네. 결국은 뭡니까? 부하 전류 전압 위상차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네. 최소화해서 뭘 한다? 궁극적으로는 역류를 개선한다. 역류를 개선한다. 즉 코사인 세타 값을 극대화한다 라는 게 역류 개선에 대한 어떤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벡타도를 한번 그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부하가 일반적인 부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다고 봅시다. 자, 이게 전력입니다. 전력이고 와트. 거기다가 무효 성분이 이만큼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Q가 되겠죠? 네, Q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거기에 따른 비상전력이 되겠죠? 네, 비상전력 S, 네, VA. 이때 위상차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세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을 얘가 너무 크더라는 거죠. 이 얘가 너무 크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고 싶으냐면 얘를 최소화하고 싶다는 거지. 이걸 최소화한다는 거죠. 최소화. 그러면 동일한 벡타도에서 얘를 최소화하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최소로 하겠다. 더 작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거의 피상전력이 유효전력과 같은 크기가 되니까 효율이 극대화 되겠죠. 그리고 이 세타가 줄어들었죠. 세타가. 그죠? 여기서 이거는 S가 되고 이거는 P가 되고 얘가 Q가 되는데, 즉 세타 1보다 세타 2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 1은 거꾸로 코사인 세타 2가 훨씬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죠? 맞죠? 코사인 세타 1보다 코사인 세타 2가, 코사인은 세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코사인 세타 값 전체가 커지는 현상이 있죠. 예를 들면 코사인 세타 0도는 1인데 코사인 세타 90도는 그 값이 0이죠. 얘가 0이면 유효전력 P는 VI의 코사인 세타인데 이거는 0이 돼버리고, 얘는 P는 VI의 코사인 세타가 이게 값이 1이니까 이거는 피상전력과 같아지는 거죠. 즉 무효전력이 없이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이 같아지는 아주 이상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요 둘을 합쳐 볼게요. 이 두 그래프를 합쳐서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P고 원래 우리가 부하가 가지고 있던 그 무효전력 성분은 이런 Q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피상전력은 이런 크기를 가졌었는데 이게 S예요. 이때 위상차가 뭐였죠? 세타 1이었고, 얘를 아까 여기 보시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줄여서 그죠? 줄였어요. 이거를 줄여가지고 이만큼 줄이고 싶다는 거죠. 이만큼 줄이고 싶다는 것은 뭐로 보상을 하냐면 이만큼의 뭐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QC, 즉 C, 커패시턴스에 의해서 만큼을 보상을 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상이 되어서 피상전력의 벡터가 이런 크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시 구해진 세타2가 되겠죠. 그러니까 QC만큼을 보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Q 값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서로 상쇄시켜서. 우리가 실제 알다시피 오메가1과 오메가 10분의 1을 서로 잘 계산하면은 공진 상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때는 서로 상쇄되는 과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상쇄를 시켜서 이걸 0도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걸 최소화해서 개선 후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Q 다시를 하겠습니다. 개선 후에 Q 다시를 최소화로 줄여 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타화는 개선 전이 자, 여기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 표에서 보시면 개선 원래의 Q 값이 개선 후의 Q 값하고 거기서 상쇄된 QC의 값을 뺀 거와 같아야 되겠죠. 그럼 거꾸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QC를 구할 수 있죠. QC는 어떻게 됩니까? QC는 그죠? QC는 Q에서 그죠? 맞죠? Q에서 마이너스 Q 다시를 하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Q 다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플러스가 되겠네, 그죠? 요거 두 개를 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런 모양이 되겠네, 그죠? 네. 왜냐면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지금 Q하고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함수 공식에서 Q는 어떻게 구합니까? Q는 자, 이게 탄젠트 값으로 구하면 탄젠트가 어떻게 되죠? 탄젠트는 이렇게 되죠, 지금. 이게 직각이니까 이런 탄젠트가 되겠죠, 그죠? 네, 탄젠트가 네. 그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와는 P분의 Q가 되겠죠. 맞습니까? 탄젠트 여기 적을게요. 탄젠트 세타와는 뭐분의 뭐? P분의 Q가 될 거고 탄젠트 세타2는 어떻게 되죠? 역시 P분의 Q 다시네요. 그죠? Q 다시.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Q를 구할 수가 있죠? Q는 어떻게 구해요? P의 탄젠트 세타 1이 되죠. 여기서 Q 다시는 P의 탄젠트 세타 2가 됩니다. 요걸 대입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 식은 P의 탄젠트 세타 1이죠. 마이너스 P의 탄젠트 세타 2가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쓰면 묶어 볼게요. 다시 쓰면 P는 가로 열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된다는 겁니다. 자,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해서 그냥 세타만 알면 이렇게 잡아 넣을 수 있는데 보통 뭐 코사인 세타 값이 주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형된 형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코사인 세타 1 분의 사인 세타 1 뭐 이런 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코사인 세타 2 분의 사인 세타 2 이런 식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식도 주어집니다. 코사인 세타 1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값만 주어졌을 때 이거는 적용하는 거죠. 그죠? 세타 2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상전력 값을 비상전력이란다. 이 뭐죠? 무효전력, 무효전력 VAR입니다. 그죠? 무효전력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산업기사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여기가 4-8이라는 예제네요. 우리가 교재에서 보시면, 자, 우리 교재에 그런 설명들이 지금 나와 있고,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공장에, 지금 143페이지입니다. 어떤 공장의 소비 전력이 120W이나 부하율 0.7일 때 역률을 0.9로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용 컨덴서의 용량을 구하시오. 여기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어떤 공장의 소비 전력이 120W이다. 부하 역률이 0.7일 때 역률을 0.9로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자, 공식이 있었죠. 전력용 콘덴서를 구하는 공식 QC. 자, QC는 어떻게 되죠?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구할 거는 자, 역률이 0.7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역률이 0.7이라는 거는 코사인 세타 1이 0.7이라는 얘기고, 역률이 0.9로 계산한다는 거는 코사인 세타 2가 0.9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타 1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크 코사인 0.7에서 구해야 되고, 이건 세타 2는 아크 코사인 0.9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보았던 공식 중에서 이런 공식이 있었죠. 코사인 세타 1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2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에다 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입하면 P가 얼마냐 하면 120kW죠. kW는 일단 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1이 0. 아까 7이었죠.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0.7의 제곱 마이너스 0.9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64.3 kVA입니다. kVA. 자, 전력용 콘덴서 용량 계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효전력은 VAR이지만 전력용 콘덴서의 경우는 kVA를 씁니다. kVA. kVA를 써가지고 일반적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구할 때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재에 여기가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인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최대 전력 전달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고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잠깐만 제가 손을 조금 보겠습니다. 최대 전력 전달 보기 선 이렇게 해서 하고 다시 띄우겠습니다. 자, 교재를 잠깐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전원에서 부하 회로의 전력을 전송할 때 전원 임피던스나 부하 임피던스에 따라서 부하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달라진다. 따라서 전송 선로에서 에너지를 최대로 전송하려면 선로의 임피던스와 부하의 임피던스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어떤 최적의 에너지가 전달되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발전기인데 이 부하가 변동이 있습니다. R 부하의 변동이 있든지 어떤 부하의 변동이 있을 때 이때 이 임피던스를 어떻게 가져와야, 이 내부 임피던스라든지 RS, XS를 어떻게 가져와야, 또는 RL, RX를 어떻게 가져와야 이 여기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일로 최대로 전달될 수 있겠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전송선로에서 에너지를 발전 에너지를 최대로 전달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게 문제가 됩니다. 조건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즉 에너지를 최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이걸 우리가 뭐하냐, 최대 전력 전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한번 책에 있는 회로를 그대로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교류가 공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부하를 연결했을 때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하가 어떻게 되냐 하면 RL 플러스 J의 XL이라는 부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가 되겠고요. 여기는 E라는 전압이 공급되고 있고 내부 임피던스가 RS 플러스 J의 XS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자, 그럼 I가 어떻게 되냐면 전류는 Z분의 Z는 두 가지 Z를 다 더해야 되겠죠. ZS 더하기 ZL 이 두 가지 다 이 Z분의 오메 부칙이니까요. E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풀면 여기 어떻게 되죠? 저항은 저항끼리 묶고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RS 플러스 J의 XS 더하기 그죠? RL 플러스 J의 XL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시 풀면 R끼리 묶어 보겠습니다. R끼리 이렇게 R끼리 그러면 RS 더하기 RL 플러스 J의 X끼리 묶겠습니다. 이거 X 뭐 잘못됐습니다. S가 되겠죠. 그죠? XS 플러스 X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하의 전력 P는 부하 전력이니까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RL을 곱하면 되겠죠. I 제곱에 R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I 제곱을 우리가 구하려면 I를 이제 부하 전력이니까 이거는 지금 벡터가 아니고 크기만을 봐야 되겠죠. 그럼 I의 크기만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I의 크기, 여기서 I의 크기를 보면 I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RL RS 더하기 RL의 제곱 더하기 XS 플러스 XL의 제곱 그죠? 이 루트 분의 2의 제곱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크기입니다. 그죠?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제곱이 되겠죠. 루트 쭉 가서 RS 더하기 RL 제곱 더하기 XS 더하기 XL 제곱 분의 2의
제곱이겠죠? 제곱은 나중에 해야 되겠네, 그죠? 이거는 요거 제곱 곱하기 RL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곱을 각각 분배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죠? 밑에는 RS 플러스 RL의 제곱 더하기 XS 더하기 XL의 제곱. 요 위에는 2의 제곱 되겠죠, 그죠? 곱하기 RL. 이런 식이 주어질 겁니다. 자, 양변을 RL로 나누겠습니다. 아래 위로. 그럼 위에는 없어지겠죠? 그럼 식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식은 다시 조금 제곱, 요거는 RL분의 RS 플러스 RL의 제곱 더하기 RL분의 XS 더하기 XL의 제곱,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식에서 P는 결국은 제가 다시 적을게요. P는 요 식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P는 이런 식이 나온 겁니다. 이런 식이 나온 거죠. 자,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 P가 최대가 되려면, 예? 이 P를 자세히 보시면 이 P를 최대가 되게 하려면, E는 지금 현재 불변이죠. 발전해서 전환되는 E가 불변이라고 한다면, 결국 변화될 수 있는 것은 RS, RL, SX, XS, XL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즉 P가 최대이기 위해서는, 그죠? 부하에 소비되는 소비 전력이 최대가 되어야 최대 전력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는 조건이 E가 일정하다면, 일정하면, 그죠? 결국은 E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분모를 작게 하면 분수 전체가 작아지겠죠. 그죠? P가 최대가 되겠죠. 그죠? 얘를 최소화해버리면 이 전체가 최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모를, 그죠? 분모를 최소로 하면 뭐가 되죠? P가 최대가 된다. 극대화 되겠죠. 최대가 된다. 자, 그 조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만약에 저항이 뭐 일정하다 가정합시다. 두 가지 조건밖에 없으니까 저항이 일정하거나 X가 일정하거나, 그죠? 저항이 일정한 경우, 저항이 일정하니까 저항은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최소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XS 더하기 XL을 제로로 가져갈 수 있죠. 우리 RL을 제로로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얘를 제로로 가져가는 방법은 XS와 XL이 서로 부호가 다르게 같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하고 같죠? 이거 직렬공진입니다. 직렬공진. 직렬공진이 되면 X 성분이 사라지고 R만의 회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 전력이 최대가 되는 거죠. 유효 전력이 최대가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X의 성분을 서로 상쇄시키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인 겁니다. 그죠? 예. 이게 첫 번째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액턴스가 만약에 변화시킬 수 없고 일정하다 가정합시다. 리액턴스가 일정하다. 그러면 리액턴스가 일정하다는 것은 결국은 이 부분이 일정하다는 거니까 결국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죠. 그죠? 네, 이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식에서 얘가 최소가 돼야 되는데, 아니지, 최대가 돼야 되니까, 예, 이 식에서, 즉, 위에 E는 손댈 수가 없으니까, RL분의 RL 플러스 RS, 죄송합니다. RS죠.
플러스 RX 상관없습니다. 바뀌어도 제곱. 이 식이 결국은 최대가 돼야 되죠. 최소가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이거를 최대 최소점을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이 최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최소가 되면 어디 갔죠? 아까 최소가 되면 얘가 최소가 되면 까만색이네요. 얘가 최소가 되면 얘는 손댈 수가 없으니까 얘는 일정하다 했으니까 우리가 얘가 일정하다고 했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얘는 일정하다 했으니까 얘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얘가 최소가 돼야 되는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얘를 최소로 하는 방법 네. 즉 방금 말씀드린 RL분의 RS 플러스 RL의 제곱의 값을 최소로 하는 값을 찾는 방법을 연구하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변수가 여기서 RL이 변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RL이 변할 수 있는 부하는 변하는 거니까 그때의 RS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라는 수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수식에서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릴 건데 이건 위로 아래로 볼로 간 식인데요. 자, x가 0일 때는 y가 어떻게 되죠? 0이죠. x가 1일 때는 y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네. x가 2일 때는 y는 또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y고요. 여기 x인데 여기가 1, 2가 되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1,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의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최소값이죠. 예, 최소값. 그러면 최소값을 만드는 x값, 최소가 되는 x값을 지금 일단 쉽게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게 1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이걸 구하는 방법은 이 식을 1차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분의 값이 0이 되게 하면 미분 후 그 식이 0이 되는 x를 찾으면 최소 또는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 또는 최대값을. 자, 이건 무슨 의미냐? 미분한 식이 0이 된다는 것은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지금 여기서는 기울기가 0이죠. 그잖아요. 여기서는 기울기가 0이죠. 그죠? 요렇게 하면 기울기가 이건 상가 그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아내는 게 최대 최소값의 꼭지점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요걸 미분하면 y는 어떻게 돼요? 요거 미분하면 y-는 4x 4 이렇게 됩니다. 요걸 제로로 하는 값. 그러니까 4x는 4가 되고 x는 1이 나오잖아요. x가 1일 때 뭐가 된다? y는 2가 돼서 최소 또는 최대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예. 마찬가지로 돌아와서 이 식을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 이 식을 미분하는 거죠. dl에 대해서 l이 변하는 값이니까 변수를 l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가 미분한 것을 0을 찾으면 0인 RL, RS를 찾으면 그죠? 또는 RX, RL을 찾으면 그게 뭡니까? 최소가 되는 지점이 되겠죠. 이 전체 값이. 이게 최소가 되면 결국은 이 P는 최소가 되겠죠. 최대가 되겠죠. 최대가. 그죠? 예. 자, 그래서 요거 사실 설명이 지금 빠져 있는데 교재에 이거 좀 어렵지만 잠깐 설명을 하고 정 어려우신 분은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스킵하고 결론만 이해를 하십시오. 자, 요 식은 풀이를 하려면 우선 공식을 하나 알아야 돼요. 자, 공식을. 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자, G분의 F라는 분수식을 미분한다고 하면
G 제곱에 F 다시의 G 마이너스 G 다시의 F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적용해야만 요걸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 풀이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우신 분은 어려우신 분 스킵하십시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지금 여기서 F는 어느 거죠? F는 RL이 F죠, 그죠? G는 RS 플러스 RL 제곱이 G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 밑에 건 제곱이죠, 그죠? RL은 제곱이 됩니다. 이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제곱이 되고 위에 거는 앞에 걸 위에 걸 먼저 미분해서 자 미분하면 위에는 2의 RS 플러스 RL이 나옵니다. 거기다 뭐를 곱한다? 네, RL을 곱한다. 아시겠죠? 빼기 그 다음에 밑에 걸 미분하니까 역시 2RL이 되고 위에 거는 그대로 곱해야 되겠죠? 예, RS 플러스 RL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닙니다. 밑에 거는 지금 원래 RL을 미분하니까 요거는 그냥 1입니다. 1. 죄송합니다. 1을 곱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RL, RS를 묶을 수가 있거든요. RL, RS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RL 제곱 그 다음에 RL 더하기 자꾸 RL이라고 했습니다. RS 더하기 RL을 묶고 2RL 그죠? 마이너스 그죠? RS 마이너스 RL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제곱이니까 하나를 뺀 겁니다. 예,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없어지겠죠, 하나? 그러면 다시 식이 어떻게 됩니까? RL 제곱분의 RS 플러스 천천히 보십시오. 나중에 예, 그렇게 됩니다. RL 마이너스 RS가 됩니다. 자, 이거 최소가 되는 이거 0으로 만들려면요. 자, 일단 0으로 만들려면 요거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RL은 저항값이니까. 그러면 얘가 0이 되든지 얘가 0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면 조건을 맞춰서 RS 플러스 RL이 0이 되려면 이거는 RS가 마이너스 RL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RL 마이너스 RS는 0이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죠? RL과 RS가 같으면 요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죠?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은 즉 이 리액턴스가 일정할 경우에는 RL과 RS를 같이 두면 최대 전력 전송이 되더라는 게 일단 밝혀진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요 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우리 P를 다시 가져볼게요. 우리 P가 어디 갔습니까? 요 P를 자, P가 어떻게 되냐면 P는 그죠? 공식이 어떻게 되죠? 2의 제곱이고 밑에는 RL분의 RS 플러스 RL의 제곱되고 위에는 RL분의 XS 더하기 XL의 제곱이 되겠죠. 자, 최대 전력 전달 조건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XS와 마이너스 XL인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RS와 RL이 같아야 되죠. 이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은 없어지죠. 그죠? 그 다음 요 항은 다시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뀝니까? 자, RL분의 2R 만약에 뭐 L로 해도 되고 S도 됩니다. L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놈을 제곱하는 거죠.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제곱 하나고 요 없어지죠. 요 제곱 대신에 요 넣으니까 다시 풀까요? 다시 풀면 어떻게 되죠? 4RL의 제곱분의 RL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두 개 없어지고 4RL분의 2의 제곱 또는
RL과 RS가 같다 했으니까 4 RS분의 2의 제곱. 요게 뭐다? 요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입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교재에 보시면 몇 페이지죠? 교재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마지막 4-35식 이때가 최대 전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피던스 정압이라는 말로 나중에 쓰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최대 전력 전송과 관련되는 전송 전력과 관련되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과거 기출 문제에 있던 문제입니다. 예, 이게 91년도와 99년도에 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부하 저항이 RL이네요. 그 다음에 전원의 내부 저항이 R0. 근데 RL이 R0의 3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회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이 공급되고 부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부하가 그냥 R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R0고, 부하가 RL이네요. 죄송합니다. RL이고 내부 저항이 R0입니다. 그죠? 내부 저항이 R0. 근데 RL이 R0의 3배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3배의 R0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공급되겠죠. 전원이 공급되고, 전류가 흐를 거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때 부하 저항 RL에서 소비되는 전력, 이것을 우리가 PL이라고 했네요. 자, PL을 말한다. PL은 부하 RL에서 소비되는 전력. 그 다음에 최대 전력 전송. 자, 최대 전력 전송 PA는 뭐다? 최대 전력 전송. 최대 전력 또는 최대 전송 전력. 그게 낫겠네요. 최대 전송 전력. 전송 전력.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전송 전력 조건은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전송은 RL과 R0가 같다는 조건이죠. 이랬을 때 이 PL이 문제의 요지는 뭐냐면 PA의 몇 배인가? 라는 질문은 PA분의 PL의 비율을 구하는 거나 같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PL이 PA의 몇 배인가는 PA분의 PL을 구하는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PA를 먼저 구해볼게요. PA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은 뭐랬죠? RL과 R0가 같다는 조건입니다. 이때에 비해서 RL이 R0의 3배일 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최대 전력 전송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되죠? PA는 어떻게 되죠? I 제곱 RL이고 공식 있었죠? 4 RL분의 2 제곱이었죠. 또는 4 R0분의 2 제곱입니다. 이거는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일 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부하에서 RL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그럼 얼마냐 이지. 이게 몇 배냐는 물어보는 거니까 이때는 RL이 조건이 어떻게 되죠? R0의 3배입니다. 그래서 PL은 어떻게 되죠? PL은 I 제곱
R인데, 이때 I가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면 이 I죠, 그죠? 여기 요 I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 I, 요 I, 요 I, 그죠? 그 I는 결국은 이거분에, 이거 두 개를 합친 거분에 전압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요거는 I는 R0 더하기 RL분의 2. 이게 오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I는 R0 RL 더하기 R0분의 2. 그죠? 근데 RL이 3배니까 3R0 더하기 R0 2 또는 4R0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걸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대입을 하면 요 식이 4R0분의 2의 제곱, 여기는 RL이죠? 요 RL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3R0입니다. 그죠? 곱하기 3R0. 이런 식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풀면 제곱을 풀어볼게요. 2의 제곱이 되고 4, 4, 16 R0의 제곱 곱하기 3R0입니다. 자, 그러면 요 R0랑 요 제곱이랑 날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식이? 까만색으로 하겠습니다. 16분의 3 R0분의 2의 제곱이 됩니다. 요 식이랑 요 위에서 구했던 요 식이랑 요 두 개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요 두 개의 식을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조금 제가 식을 결론적으로 물어본 거는 PA분의 PL을 물어봤으니까 PA가 얼마죠? PA가 4R0분의 2의 제곱이고 요거는 16 R0분의 3 2제곱입니다. 요거 다 약분 됩니다. 요거 다 약분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값이 16분의 이렇게만 되고 16분의 12가 되나요? 그죠? 3, 4, 12 그죠? 이러면 약 0.75라는 배율이 나옵니다. 요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될까요? 답은 나가 되겠죠. 나가. 네, 이상으로 회로 이론 응용 3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